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헤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네 번째 시간으로 구들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래 개자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고래 개자리는 고래 속에 냉기를 받아내고 역풍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고래 속에 있는 열기의 버퍼 역할을 합니다. 깊이는 600에서 800mm 정도로 하면 좋고요. 고래 개자리의 벽은 시멘트 블록으로 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기 배출구입니다. 냉기 배출구는 고래 개자리에 있는 냉기를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래 개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100mm짜리 PVC 파이프로 외부로 연결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건상 고래 개자리나 냉기 배출구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굴뚝 끄트머리에 연기 배출기를 달면 고래 개자리나 냉기 배출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도입니다. 연도는 고래 개자리에서 굴뚝 개자리 사이에 설치된 통로를 얘기를 하는데요. 연도에는 차가운 연기하고 따뜻한 연기가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막히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보통 크기는 굴뚝의 2배 정도로 만들면 되고요. 3평이나 4평방 같은 경우에는 연도 크기를 300mm에서 약 400mm 정도 만들면 되겠습니다. 연도는 기울기가 굴뚝 개자리 쪽으로 갈수록 낮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열기가 쉽게 나가지 못하고 굴뚝 개자리 쪽에 혹시 물이 차더라도 물이 들어오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연도를 설치할 때 수직 높이가 중요한데요. 연도의 높이 자체가 높으면 연기는 잘 빠져나가지만은 같이 열기까지도, 고래 속에 있는 열기까지도 함께 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연도의 수직 높이는 연도의 상단이 고래 바닥보다 낮아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아궁이입니다. 아궁이는 구들방에서 불이 타는 곳인데요. 구들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크기는 보통 방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3평이나 4평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 300 그리고 세로 450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아궁이의 종류에는 함실 아궁이 그리고 가마솥을 걸 수 있는 부뚜막 아궁이가 있는데요. 보통 옛날 구들방을 생각하면 이 부뚜막 아궁이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요즘은 구들방이 난방 전용입니다. 이렇게 난방 전용 구들방에는 효율이 훨씬 좋은 것이 함실 아궁이입니다. 함실 아궁이를 권장을 드리고요. 아궁이를 쌓는 것은 적벽돌이나 내화벽돌로 쌓는데 내화벽돌을 사용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반사열을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죠. 아궁이 위에 설치해서 불을 맨 먼저 맞는 곳이 이맛돌인데요. 이맛돌은 벽이나 하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맛돌 위에 샌드위치 판넬이나 목재 하방이 있을 때는 이맛돌하고 이것들 사이에 ALC 블록이나 실리카 보드 같은 단열재로 보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맛돌의 안쪽이, 즉 고래 쪽이 5분의 1 정도 높도록 경사를 주어서 불이 잘 들도록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래 바닥입니다. 고래 바닥은 고래뚝이나 식은담, 구들장이나 방바닥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수직 하중을 받는 것이죠.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고래 속에 있는 습기가 가라앉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래바닥은 습이나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또는 석분이나 시멘트 몰타를 함께 사용해서 섞어서요.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열기의 순환 과정에서 고래 속에서 발생하는 냉기, 습기가 가라앉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래뚝을 세운 후에 경사가 개자리 쪽으로 낮도록, 개자리 쪽이 낮도록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고래 외벽하고 식은담 사이의 단열입니다. 고래 외벽은 보통 건물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혹시 외벽이 ALC 블록 같은 단열재가 아니라면 외벽하고 식은담 사이에 단열을 해야 됩니다. 단열재는 ALC 블록이나 펄라이트를 이용해서 단열이 가능합니다. 다음 7번째 식은담입니다. 식은담은 아궁이에서 들어오는 열기나 연기를 가두고 방 가장자리 쪽에 쭉 쌓는 뚝인데요. 구들장을 받치는 내력구조 역할을 하죠. 식은담의 높이는요, 방바닥의 마감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장이나 부토 구들장의 두께를 생각하시고 그만큼 낮게 쌓으시면 되겠죠. 식은담은 보통 적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으로 쌓으면 되는데요. 불이 직접 닿는 뜨거운 곳은 적벽돌이나 황토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식은담에서는 연기가 새지 않도록 잘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은담에는 반드시 미장을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8번째 고래뚝입니다. 고래뚝은 구들장을 떠받치고 열기의 통로가 되는 고래를 형성하는 뚝인데요. 수직 하중을 받기 때문에 보통 적벽돌로 이렇게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래뚝을 쌓는 형태가 고래의 형태가 되는데요. 고래 형태는 방의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줄고래, 흩은고래, 혼용고래, 대돈고래, 회전고래, 이중고래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방 구조에 맞는 고래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열기 분배가 가장 좋은 고래로 혼용고래를 추천을 드리고요. 굴뚝의 위치에 따라서 혼용 대돈고래 그리고 고래를 높게 쌓을 경우에는 이중고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고래뚝도 역시 불이 직접 닿는 곳에는 적벽돌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고래의 높이는 최소 30cm 이상이 되어야 좋습니다. 다음 9번째 불목입니다. 함실에서 고래 속으로 불길을 유도하는 통로가 불목인데요. 벤츄리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통 좁혀주게 됩니다. 불목이 너무 넓으면 힘이 없죠. 불목의 크기는 대략 100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쪽으로 나가는 불목은 좀 넓게 그리고 중앙 쪽은 좁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은 직진성이 있어서 중앙 쪽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에도 균형 있게 열기를 보내주기 위해서 좌우를 좀 넓혀주는 거죠. 다음은 10번째 함실장입니다. 함실장은 함실 윗부분을 덮는 넓은 돌을 얘기를 하는데요. 함실에 있는 불이 아랫목 구들장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서 열기가 아랫목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보통 80mm 두께의 현무암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센 불에는 현무암도 세월이 가면 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열에 강한 내화 판넬이나 자연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11번째 구들장입니다. 구들장은 고래뚝이나 식은담 위를 덮어서 고래를 형성하는 넓은 돌을 얘기를 하는데요. 구들장의 역할은 고래 속에 흐르는 뜨거운 연기에서 열기만 방바닥으로 전달을 하고 연기는 내보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옥천이나 보성에서 생산되는 자연석을 쓸 수도 있지만은 요즘은 보통 500 곱하기 500mm 50T짜리 현무암 판석을 많이 쓰죠. 그 다음 12번째 새침입니다. 새침은 구들장하고 구들장 사이 또는 구들장하고 외벽 사이를 막아서 연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새침의 재료는 황토하고 모래하고 석회를 잘 혼합한 재료를 가지고 꼼꼼하게 잘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째 굴뚝개자리입니다. 굴뚝개자리는 굴뚝 아래에 설치를 해가지고 역풍을 방지하고 목초액을 받아내는 공간이거든요. 굴뚝개자리의 크기는 작게는 500 곱하기 500mm, 크게는 1000 곱하기 1000mm로 만들 수도 있는데 큰 게 좋겠죠. 굴뚝개자리도 큰 게 좋지만 보통은 500 곱하기 500 정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굴뚝개자리 재료는 시멘트 블록을 쌓아도 되고요. 적벽돌로 쌓아도 되는데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도 무난합니다.
그 다음 14번째 굴뚝입니다. 굴뚝은 구세라고도 하는데요. 굴뚝의 설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도 상관없지만은 보통 미관상 집 뒤에나 옆으로 많이 돌리죠. 굴뚝의 크기는 보통 아궁이 크기의 절반 정도의 크기가 되도록 만들고요. 굴뚝 재료는 보통 스텐이나 스파이럴관 또는 P2중관이나 PVC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적벽돌로 조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굴뚝은 단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열을 하는 방법은 관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단열을 하기도 하고요. 관 사이에 펄라이트를 넣어서 단열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16번째 연기 배출기입니다. 연기 배출기는 모터의 힘을 이용해서 연기를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장치죠. 연기 배출기를 달면 구조적인 문제로 불이 잘 안 드는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면 뭐냐면 아궁이에서 구들장 간의 높이 차이를 크게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개자리가 없거나 고래 속에 냉기가 차거나 단열이 잘 안 되었을 때 역풍이 불거나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기 배출기를 달 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고래 속의 열기의 대류를 강제적으로 해줌으로써 구들방이 고루 따뜻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죠. 그 다음 16번째 부토입니다. 새침 위에다가 마른 황토하고 고운 모래를 덮어서 연기가 새는 것을 다시 한번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17번째 방바닥의 추결입니다. 부토 위에 황토하고 모래를 잘 섞어서 이것을 20에서 30mm 두께로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자갈을 또 20에서 30mm 두께로 깔고요. 이렇게 켜켜이 깔면서 잘 밟아줘서 추결층을 만듭니다. 그 다음 18번째 초벌미장입니다. 추결층 위에 황토하고 모래 그리고 풀물을 섞어서 두께 약 30mm 정도로 초벌미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초벌미장 위에다가 천일염을 뿌려주면 좋습니다. 세평방 같은 경우 천일염을 약 2-3kg 정도 골고루 뿌리면서 잘 밟아주면 미장이 빨리 건조되는 것을 좀 천천히 건조되게 막아주면서요. 벌레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19번째 마감미장입니다. 마감미장은 초벌미장이 약 70% 정도 말랐을 때 꼬독꼬독 말랐을 때 바닥미장용 황토 몰탈하고 풀물하고 석회를 섞어서 이렇게 곱게 반듯하게 미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20번째 구들방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구들방에 쓰는 흙은 천연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벌레나 쥐가 침범을 하기 쉽고 습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장마철이나 여름에도 2-3주에 한 번쯤은 불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1번째 땔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들방에서 땔감은 자동차의 연료하고 같습니다. 차에 신나가 섞인 불량 연료를 넣으면 고장이 나는 거하고 똑같이 구들방도 비닐이나 MDF, 본드 같은 것들이 섞인 땔감을 떼시면 그름이 많이 발생해서 구들방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죠. 그리고 땔감 중에서도 송진이 많은 땔감은 그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름이 발생해서 이것이 고래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죠. 땔감 중에서 가장 좋은 땔감은 참나무나 아카시아 같은 것들이거든요. 참나무나 아카시아 같은 땔감은 연기가 적고 열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땔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잘 말려야 됩니다. 오늘은 구들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5번째 시간으로요. 황토집, 흙집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